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뭐 많이 쉬고 오셨을 것 같고, 저기 있죠, 저기. 네. 자, 전자기기 제거하시고, 블루투스 이어폰도 제거를 하시고, 예, 책을 펴시고, 가벼운 마인드로. 우리 황동현 학생은 오늘 박춘혁 학생하고 하루 종일 청소를 같이 하도록. 오케이? 그 관리 감독은 김현우 학생이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합의 원소의 개수부터 하면 될 것 같은데? 맞나요? 117쪽인데 집합의 원소의 개수부터 보죠. 그 간단하게 뭐 용어 설명을 하는 거니까 보겠습니다. 원소의 개수가 유한계인 집합을 유한집합이라고 한다. 정의가 나와 있죠.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집합을 무한집합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기호가 나오죠. 유한집합일 때 원소의 개수를 기호로 다음과 같이 표현한다. n 괄호 열고 a 괄호 닫고. 얘를 어떻게 읽는다?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라고 읽는다. 얘는 그래서 뭐 n은 넘버의 앞글자를 따왔다고 하고 있는데 얘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연수가 되죠. 자연수. 얘는 숫자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자연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가 있었나요? 뭐 이런 집합이 있다고 해보죠. 얘는 유한집합인데 개수가 그냥 세보면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소의 개수가 그냥 6개라고 하는 게 그냥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NA가 어떻게 된다? 6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 집합은 12의 약수들을 모아둔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공집합 나오는데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공집합이라고 하며 이것을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이다. 그런 유한집합으로 생각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공집합이 나오는데 공집합을 이렇게 표시를 해요. 과거에는 이렇게도 썼습니다. 이렇게. 이 중괄호를 사용을 해서 집합을 표현한다고 했었는데 이 속에 원소가 들어간다고 했었죠. 지금 여기 원소가 하나도 없잖아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을 뭐 공집합이라고 한다. empty set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쓰고요. 원소의 개수가 없으니까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그냥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자? 0이라고 생각을 하자. 뭐 이런 겁니다. 그 공집합은 숫자에서 0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0과 비슷한. 그 아래 문제 5번 보시면은 뭐 예시가 나와 있는데 뭐 1번 원소의 개수 3개죠. 그냥 3개가 보이잖아? 2번은 몇 개야? 2번은 1부터 100까지 자연수 중에서 짝수만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50개. 딱 절반이 되고요. 3번과 같은 집합이 공집합인데 이런 식으로 공집합을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조건 제시법을 보고 이 집합의 공집합임을 잘 알면 되겠습니다.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실수는 없죠. 조건을 만족시키는 x가 없기 때문에 3번 집합은 공집합이 되고 원소의 개수는 0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죠.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집합 사이의 포함관계. 그 관계를 이렇게 물결로 표시를 뭐 합니다. 대학교를 가면 뭐 수학을 배우실 분은 알 텐데 그냥 이렇게 쓰면 집합과 집합 사이에 뭐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포함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 아래 보죠. 굵은 글씨를 보죠. A 뭐 U자를 뒤집어 놓은 모양이 있고요. B가 있죠. 글 읽어보겠습니다.
집합 A, B에 대하여 A의 모든 원소가 B에 속할 때 A를 B의 부분집합이라고 하며 이것을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이때 집합 A는 집합 B에 포함된다 라고 한다. 보면은 굵은 한글 글씨가 나와 있고 기호가 나와 있고 기호를 풀어 쓴 한글이 나와 있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은 벤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습니다. 총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4가지를 좌우로 위아래로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바꿔서 이해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가장 쉬운데 집합을 그렸을 때 2개의 집합을 그렸을 때 벤 다이어그램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경우가 있겠죠. 이렇게 보면 2가지 방식이 있는데 A가 B에 포함된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뒤집어서 B가 A를 포함한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정의는 무엇이냐? A의 모든 원소가 B에 싹 다 들어간다, 속한다 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벤 다이어그램 관계를 기호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A가 B에 포함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B가 A를 포함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A의 모든 원소가 B에 다 들어간다 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1, 2가 있고 3, 4, 5로 해볼까요? 이렇게 쓰면은 A 집합은 지금 1, 2가 원소인 집합이고 B 집합은 1, 2, 3, 4, 5까지 이런 집합이거든요. A의 모든 원소가 1도 B에 들어가고 2도 B에 들어가죠. 1도 B에 속하고 2도 B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함 관계를 가진다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도 있고 기호도 있고 글자 의미를 풀어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래 한 편 보시면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닐 때 기호로 짝대기를 그어서 나타내요. 너무 쉽죠? 하나의 기호를 잘 알면 나머지 하나의 기호를 어떻게? 짝대기를 하나 그어서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가 1, 3이라고 하고 B는 똑같이 1, 2, 3, 4, 5라고 하죠. 얘는 좋은 예시네요. 자, 바꿔서. B 집합을 이런 거라고 하죠. 1, 2, 4. 그러면 1은 B에 들어가는데 3은 B에 들어가지 않죠. 그래서 A가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부분집합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이렇게 보죠. B 집합을 전체라고 볼 수 있어요. 전체 집합. 나중에 U라고 많이 쓸 텐데 B 집합이 고정된 전체 집합을 생각했을 때 그림을 보면은 A는 전체의 부분이죠. 부분. 그래서 A의 부분이란 말을 붙여줄 수 있고요. B라는 전체 집합에 대해서 A는 B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하나 더 그릴 수도 있죠. C로. 여기에 6, 7 있다고 할까요? 그러면 B가 C에 또 포함되죠? 네. 다시 C를 전체 집합이라고 봤을 때 B도 부분 집합이고 B도 C의 부분 집합이고 왜? 포함되어 있으니까 A도 C의 부분 집합이 된다. 그래서 전체 집합이 무엇인지를 규정을 하는 게 나중에 가서 상당히 중요해지거든요. 예. 그때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아래 성질, 교과서에 성질이라고 따로 되어 있지 않는데 글을 읽어보면 모든 집합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공집합은 무분집합의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2가지 매우 집합의 기본적인 성질이 있다. 얘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첫 번째 거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는 나의 부분집합이다. 나는 나의 부분집합이다. 자, 아래 것도 마찬가지로 공집합은 아무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래서 이런 것도 쓸 수 있죠. 그냥 내가 나의 부분집합이죠. 예, 그래서 2가지는 그냥 기본적인 성질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을 텐데 이런 거예요. 집합이 하나 고정되어 있잖아요. 하나 A라고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가장 작은
표현이 약간 이상할 수도 있지만 가장 작은 부분집합은 공집합이고 가장 큰 부분집합은 그냥 자기 자신인 거죠. 그래서 사실 집합이 하나가 있으면 이런 거죠. 이 속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뭐 이야기를 하는 거죠. A가 하나 고정되어 있으면 가장 큰 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이 되고 가장 작은 부분집합은 공집합이 되니까 너무 쉬우니까 사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뭐 탐구할 기회가 뭐 대학교를 가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아래 보시면은 같다 나오죠. 두 집합 A, B가 서로 같다. 서로 같다. 한글로 나와 있고 기호로 나와 있고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와 있고 의미가 나와 있죠. A가 B에 포함되면서 B도 A에 포함될 때 그때 같다라고 한다. 볼까요? 같다. 같다. 우선은 기호를 쓰면 이런 거죠. A가 B에 포함되고 B도 A에 포함된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거를 각각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이렇게 되겠죠. 기본적으로 A가 B에 포함되니까 이런 걸 그릴 수가 있고 B가 A에 포함되니까 이런 걸 그릴 수가 있어요. 표준적인 그림이 이런 건데 이렇게 보면 A 바깥쪽에 뭐가 있죠. 여기에서는 B 바깥쪽에 무엇이 있는데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이 엔드니까 그리고니까 동시에 성립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이 두 개의 벤 다이어그램을 어떻게 그려줘야 되느냐. 이 빨간색으로 색칠된 애가 사라져야 됩니다. 이 그림 있으면 A 바깥쪽에 뭐가 있다는 소린데 여기에서는 A 바깥쪽에 뭐가 없잖아요. 그렇지? A 바깥쪽에 무엇이 있는데 B에 포함되는 무언가가 있죠. 여기에서는 B 바깥쪽에 무엇이 있는데 A에 포함되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애가 남아있으면은 이 두 개가 동시에 성립할 수 없으니까 이 빨간색으로 색칠된 애가 다 없어져야 된다는 소리고 그래서 그림을 어떻게 바꿔주면 된다?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이렇게. 뭐 둘 다 똑같은 그림이니까 이 그림이 그려질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A도 B에 포함되면서 B도 A에 포함된다. 이 경우에 무엇이라고 한다? A랑 B랑 집합이 같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뭐 예시는 엄청 많이 들었었죠. 예시는 뭐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런 집합이 있고 이런 집합을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얘는 사실 쉬운 예시이기 때문에 B 집합을 그냥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냥 집합의 원소를 써보니까 원소 나열법을 써보니까 같아서 집합이 같다라고 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좀 보기 힘든데 1이 여기 속하는데 1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하니까 B가 1을 포함한다. 2가 A에 들어가는데 2를 대입하니까 이 식이 성립하죠. 그래서 B가 1을 포함한다. 지금 말로 하는 걸 기호로 쓰면 이런 거예요. 하나가 원소 나열법을 쓰여져 있고 다른 애가 조건제시법을 쓰여져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건 쉬운데 사실 B가 A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이기가 좀 그렇죠. 반대로 써야 되는데 A가 B를 포함한다라고 우리가 좀 보이기는 좀 힘들죠. 힘들긴 합니다. 그래서 그냥 대다수의 경우에는 그냥 집합을 실제로 구해서 원소가 같으니까 집합을 갖겠네라고 하는 경우가 많긴 해요. 이렇게 엄밀하게 따지는 거는 대학교에서 많이 나오고 그래서 기호, 벤 다이어그램 다 설명을 했고요. 집합이 같다. 뭐 이런 거 써볼까요? 포함관계 하나 써보고 같다도 배우고 이렇게 같으니까 뭐도 있겠어요? 같지 않다도 있겠죠? 네. 두 개의 집합의 원소가 다르면 하나라도 다른 게 있으면 같지 않다라고 한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풀어보시면 되고 진 부분집합이라는 말이 나오죠. 진 부분집합. 이런 걸 왜 생각을 하느냐. 대학교에서 수학을 한 3년 정도 배우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진 부분집합이에요. 부분은 여러분 영어로 서브라고 하죠. 서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영어랑 좀 다르죠. 집합은 셋이라고 하고요.
G는 영어로 프로퍼라고 한다. 프로퍼. 네. 프로퍼 서브셋. 이 G는 부분집합이에요. 개념을 한번 읽으면 두 집합 A, B가 있는데 A가 B의 부분집합이지만 서로 같지 않을 때, 즉 A가 B에 포함되고 A가 B가 아니면 A를 B의 진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매우 쉬운 예시. 우리가 뭐 좀 이따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걸 할 텐데 우선 집합 A가 있어요. A를 전체라고 보고 A에 포함된 집합, A에 포함된 부분집합을 다 구해보죠. 바로 해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두 가지 성질이 있었어요. 공집합하고 자기 자신은 무엇이 된다? A의 부분집합이 되죠. 편의상 이렇게 쓰겠습니다. 공집합도 A에 포함되고 자기 자신도 A에 포함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개의 부분집합을 생각할 수가 있죠. 좀 쉬운 예시를 가지고 가서 그런데 부분집합을 생각할 때 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지금 보여드릴 건 이런 거예요. 얘는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0개죠. 얘는 원소의 개수가 2개죠. 자기 자신이 가장 큰 부분집합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입니다. 가장 작은 부분집합은 공집합이라고 했었고 얘는 원소의 개수 0개예요. 그러면 무엇을 생각할 수가 있다? 원소의 개수가 하나이면서 A집합에 포함되는 부분집합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0부터 2까지의 연속된 정수를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하나? 2개네? 그럼 하나짜리가 뭐가 있어? 이거 하나 있겠네. 그러니까 이 전체 집합의 원소를 가지고 그냥 부분집합을 만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도 있겠죠. 더 없네. 그러니까 A집합의 부분집합을 다 구했는데 첫 번째, 원소의 개수가 0개인 것은 하나, 공집합이죠.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걸로 부분집합이 되는 건 2개가 있죠. 원소의 개수가 2개인 것으로 부분집합이 되는 것은 전체 집합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분집합이 총 몇 개 나와요? 1개, 2개, 3개, 4개가 나오죠. 얘를 기호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A의 원소의 개수가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통해서 모든 부분집합을 구했습니다. A를 전체 집합이라고 생각했을 때 부분집합에 관해서 총 몇 개가 나온다? 4개가 나오는데 얘를 하나 제외한 나머지 3개를 무엇이라고 한다? 진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진 부분집합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전체 개수를 구한 다음에 하나를 제거해주는 뭐 그런 걸 해요. 아무튼 왜 이런 걸 생각하느냐? 대학에서 수학을 한 3년 정도 배우시면 알 수가 있다. 그냥 외우는 게 낫다 이런 소리입니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자, 용어 설명을 했고요. 179페이지 아래 보면은 문제 2번 있죠? 부분 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부분 집합의 원소의 개수. 보죠. 그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인데 뭐 문제집에 많이 나오죠. 부분집합의 개수. 그 교과서 예시는 나중에 보도록 하고 뭐 바로 예시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 한번 스캔을 해보고 상태가 안 좋네. 상태가 안 좋아. 공부하면 상태가 안 좋아. 황동현 학생 그 돌면서 좀 깨우도록. 핸드폰 하고 있으면 앞으로 가지고. 알았지? 마스크 좀 쓰고. 신발 샀냐? 자,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왜 부분집합의 개수를 생각하느냐? 저도 잘 모르겠고요. 자, 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두 가지 방식. 그 첫 번째 걸로 해보죠. 그 실제로 부분집합을 만들 거예요. 지금 A가 1부터 10까지 10개의 원소를 가지는 집합이죠. 얘를 전체라고 하겠습니다. 전체.
A 집합의 부분 집합을 실제로 만들 겁니다. 그런데 전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죠. 그 원소가 무엇이 다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소들을 가지고 무엇을 만들자? 집합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집합은 어떻게 만든다? 이렇게 만든다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원소가 들어가면 집합이 되는 거고 여기에 원소가 들어가지 않아도 공집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게요. 기준. 자, 1의 입장에서는 이 속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그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나와요. 이게 뭔 소리냐? 실제 A의 부분집합을 생각해 보죠. A의 부분집합 중에서는 이런 게 있겠죠.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위에 건 무엇이냐? 내가 처음에 기준으로 사는 애가 1이었는데 1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A의 부분집합이 된 애죠. 아래 건 무엇이냐? 내가 기준으로 삼은 1이 있는데 걔를 포함하는 A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나열해보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겠는데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면 어떻다? A의 모든 부분집합을 생각해봤을 때 1을 가지고 있는 애가 있고 1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애가 있겠죠. 걔네들을 구분한 기준이 무엇이냐? 여기에 1이 들어가면 우리가 이 집합을 만들었을 때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이 만들어지는 거고 1이 여기 없다라고 하면 1을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원소의 입장에서 이 괄호 속에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택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입니다. 다음 2 있죠. 2도 뭐예요? 여기에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두 개죠. 이런 일이 어디까지 일어난다? 마지막 원소까지 일어납니다.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난다? 동시에 연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다 곱해주면 되고요. 얘는 2가 몇 개 있는 거예요? 10개 있는 거죠. 그래서 2의 10제곱까지의 부분집합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서 얘는 어떤 집합이죠? 1, 3, 4, 땡땡땡 10이 싹 다 여기에 안 들어가고 2만 여기에 들어가서 부분집합을 만드는 딱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이 2의 10제곱까지 경우에 딱 하나만 있는 거죠. 말이 좀 어렵나? 김인성 씨 좀 어렵나? 기아 선택했나? 얘는 뭐예요? 1은 들어가고 2는 들어가는 걸 선택한 거고 3부터 10까지는 다 밖으로 빠지는 것을 다 선택한 결과로서 나온 부분집합이고요. 쟤도 마찬가지로 2의 10제곱까지의 경우에서 딱 한 가지 경우만 있습니다. 얘네들이 다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1, 10 자기 자신이 부분집합이 된 경우가 나오고요. 이 10가지 원소가 싹 다 안 들어가면 공집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되고요. 자, 이 10이 어디에서 온 거예요? 이렇게 온 거죠. 그래서 원소의 개수를 무엇하면 된다? 지수에 써주고 2의 거듭제곱 형태로 계산해주면 된다. 이게 원소의 집합의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예요. 집합 A가 하나 결정되어 있을 때 모든 부분집합의 개수를 2의 거듭제곱 형태로 구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구한 방법은 뭐죠? 각각의 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에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라는 걸 생각해 본 거고요. 한 가지 방법 더. 얘는 뭐 고3 때 확통을 배우면 좋을 텐데 자, 해보죠. 자, 아까랑 비슷한 건데 자, 10개의 원소가 있어요. 가장 큰 부분집합이 뭐예요? 가장 큰 부분집합. 그냥 내가 가장 큰 부분집합이잖아. 그때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10개죠. 맞니? 자, 가장 작은 부분집합은 공집합이라고 했고요.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0개죠. 그러면 이 사이에 어떤 부분집합들이 있겠어요? 원소의 개수가 하나로 되는 부분집합도 있고 2개가 되는 부분집합도 있고 땡땡땡 되겠죠. 그래서 0부터 10까지 연속되는 정수를 생각합니다. 연속된 정수. 0부터 시작하죠. 0부터 보죠. 자, 0이라고 하는 무엇이냐? 서로 다른 10개의 원소 중에서 우리 반 이거 안 했지? 그냥 들어. 나중에 배울 거야. 자,
서로 다른 10개의 원소에서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배우겠지만 10시 0이 됩니다. 원소의 개수가 하나인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부분집합을 싹 다 구할 건데 얘는 이렇게 구하면 되거든요. 이게 뭔 소리냐? 서로 다른 10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개 중에서 4를 선택했다. 그럼 내가 어떠한 부분집합을 만들 것이다? 4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집합기호를 써주면 얘는 하나짜리 원소를 가진 집합이 되는데 얘는 A의 정확히 부분집합이 되죠. 왜냐하면 A의 원소만을 가지고 집합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의 과정을 어디까지? 자, 이면 뭐가 되겠어? 자, 기호의 의미를 몰라도 형식을 보면 어떻게 됐어요? 10C가 되겠죠. 땡땡땡땡땡땡. 자, 10개가 있어요. 그럼 뭐가 돼? 10C, 10이 되죠. 그래서 얘를 싹 다 더하면 뭐가 된다? 전체 부분집합의 개수가 나옵니다. 얘를 전수조사라고 하죠. 왜? 부분집합의 개수가 그 원소가 0개인 것부터 가장 많은 10개인 것까지 사이에 모든 정수를 다 체크했죠.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구했습니다. 얘를 싹 다 더하면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그래서 이 10C 0부터 10C 10까지 더하면 결과가 무엇이냐? 2의 10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이항 정리 이런 걸 배우면 알게 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 각각의 원소를 기준으로 집합을 만들 때 여기에 들어갈 거냐 안 들어갈 거냐 선택하는 경우. 그래서 2의 거듭작 형태로 나와서 전체 경우의 수를 구했고요. 두 번째 방식은 뭐예요? 부분집합을 만들 때 그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삼아서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만족시키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그냥 바로 구해버린 거죠. 그래서 싹 다 더하면 당연히 전체 경우의 수가 나오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의 수 구하는 걸 사실 중학교 때 배우지 않니? 중3 때 안 배우니? 배워? 더하는 거, 곱하는 거 두 개만. 아니 우리 반 아니 하지 않았어 이거? 8월에 한 거 아니야 이거? 8월에 안 했냐? 컴비네이션 우리 반? 하나도 안 했어? 뭐 했지 그럼? 놀았나? 기억이 안 나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문제 2번 보면은 어떻다? 원소의 개수가 3개인 집합의 부분집합이죠. 교과서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원소의 개수를 기준으로. 어떤 원소의 개수? 부분집합을 실제로 만들었을 때 그 부분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가장 작은 거 0개부터 가장 많은 거 3개겠죠. 0, 3 쓰고 그 사이에 1, 2를 추가해서 0부터 3까지 연속된 정수를 생각을 하고 각각의 케이스에 대해서 얘는 그냥 전수 조사를 한 겁니다. 원소의 개수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은 8개가 나오죠. 그래서 얘는 2의 3제곱 해서 8이 나옵니다. 그 2번은 진 부분집합의 개수잖아요. 하나를 빼주면 되죠. 전체 집합을 하나 마이너스 해줘야 7이 나온다. 자, 문제 3번입니다. late, later, later. 자, 영어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너무 어려워서요. 자, 180페이지. 합집합과 교집합. 잠깐 칠판을 지울 테니까 황도현 학생, 돌면서 좀 깨워. 오늘 너의 업보야. 황도현 학생. 자, 깨우시고, 자, 전자기기 잘 해주시고요. 좋은 학생 어떻게 괜찮나? 마스크 좀 써, 노미준 학생. 마스크 써, 진짜. 박준영 학생 뭐 밤에 피아노 치나? 아직도 후회가 남나 아직도? 뭐 이번 주에 축구도 안 했잖아요. 지난주라고 해야 되나? 그래 너 다 찍혔어. 갔다 와. 자, 합집합과 교집합입니다. 진도를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그 벤 다이어그램을 항상 보면서 생각해야 돼요. 자, 두 개의 집합이 있는데, 자, 말이 좀 어렵지만 합집합, 교집합이 무엇이냐? 집합 두 개가 주어져 있을 때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합집합은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교집합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얘를 A 합집합 B라고 읽고 얘를 A 교집합 B라고 읽는데 그냥 편의상 A 합 B라고 읽고요. 얘는 A 교 B라고 읽으면 되겠죠? 얘는 U자인데 여러분 유니온 이런 거 아나 유니온? 뭐 그런 데서 앞글자를 따왔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얘는 뭐 걔를 뭐 뒤집어 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기호가 크게 중요하진 않죠. 네. 아무튼 합집합이라고 하는 무엇이냐? 저 A, B 두 개의 집합이 있을 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일반적으로 그리는 방식이 이런 거예요. A 합집합 B 합쳤다라는 의미니까 이 전체의 색깔을 다 칠해준 색을 칠해준 이 집합을 A 합집합 B라고 합니다. 의미는 무엇이냐? A에 들어가면서 또는 B에 들어가는 그런 원소들을 다 모아둔 집합이에요. 그냥 A랑 B를 말 그대로 합친 거예요. 이 합쳤다라고 하는 게 무슨 뭐 1 더하기 2는 3이다 뭐 이런 개념은 사실 아니죠. 덧셈하고 좀 약간 다른데. 그러니까 A의 원소랑 B의 원소를 싹 다 모았다. 싹 다 모아둔 그런 집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A 교집합 B는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겠다? 겹쳐지는 부분 있죠. 이렇게. 이 부분을 A 교집합 B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집합이 있을 때 두 개의 집합 사용해서 새로운 집합을 만들어내죠. 합집합 개념으로 하나 만들어내고 교집합 개념으로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글자를 읽어보죠. 합집합 보겠습니다.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을 A와 B의 합집합이라고 한다. A에 속하는 원소나 B에 속하는 원소를 싹 다 모아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기호로 그렇게 나타냅니다. 아래에 보면은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있죠?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여러분 또는이에요. 또는. 또는은 영어로 or이라고 하죠. or. 또는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아래 보면 교집합이 있습니다. 항상 벤 다이어그램과 함께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A에도 속하면서 A에도 포함되면서 B에도 포함되는 모든 원소. 얘는 AND예요. 이따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A와 B에 동시에 들어가는 동시에 속하는 원소들을 싹 다 모아둔 집합을 A와 B의 교집합이라고 한다. 조건 제시법 보면은 한글로 그리고라고 나와 있죠. 예, 그리고 체크해 주시고요. 예. 별말 없으면 수학에서 그리고를 컴마로 많이 표현합니다. 컴마. 예, 컴마. 그래서 그거는 뭐 문제 풀면서 잘 익숙해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아래에 뭐 보기 나와 있는데 보시고요. 자, 오른쪽 위에 보겠습니다. 서로소입니다. 자, 서로소라는 수학적 용어가 나오고 그 위에 기호 표현이 나오죠. 그 위에 한글로 풀어써진 의미가 나오고요. 오른쪽에 무엇이 나온다? 벤 다이어그램이 나온다. 항상 그 네 가지 것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벤 다이어그램 두 개를 그릴 때 표준적으로 이렇게 겹쳐지는 부분이 있이 그리는 건데 벤 다이어그램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어요. 앞에 것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얘는 A와 B가 겹쳐지는 부분이 전혀 없죠. 겹쳐지는 부분이 없으니까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 교집합이 없는 거잖아. 공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 A와 B집합을 서로소라고 한다. 서로소라는 개념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어로 disjoint라고 하는데요. 그냥 이런 말을 하면은 지식인처럼 보이니까 여러분 나중에 활용하시고요. 자, 서로소 무엇이다? 벤 다이어그램 그렸을 때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 교집합이 공집합이다. A와 B에 동시에 포함되는 원소가 전혀 없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소라는 개념은 몇 번 나올 겁니다. 자, 그 아래 봅시다. 다음을 통해 합집합과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자. 말이 뭐 이렇게 어려워. 자, 그 아래 보시면은 뭐 이렇게 이게 뭔 색깔이라고 해야 돼? 약간 밝은 남색? 그 박스가 보이죠? 걔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축구공인가?
마스크 쓰라고 있죠. 아, 클라스. 아, 석준 학생은 그 기하 선택 안 했죠? 했다고? 아, 큰일입니다. 내년에 2학년을 피하는 것으로 해서. 자, 집합이 두 개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림,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그려준다라고 했었고요. 자, A랑 B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두 개의 집합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무엇을 만들 수가 있다? 합집합을 하나 만들 수가 있고 교집합을 하나 만들 수가 있죠. 이거 기본적으로 돼야 되는 건데 이 각각의 무엇을 생각하자? 원소의 개수를 생각해보자 라는 겁니다. 원소의 개수를. 지금 4개의 집합이 있잖아요. 2개의 집합을 가지고 2개를 더 만들었고 총 4개가 되는데 4개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있겠죠. 이 원소의 개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결론은 이거예요. 이 2개를 더해요. 얘는 0 이상의 정수니까 그냥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수가 있는데 0이 아닌 경우에 나눗셈까지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빼줍니다. 그럼 무엇이 되느냐? 얘가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나온다. 이게 결론입니다. 각각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이러한 등호 관계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덧셈, 뺄셈을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뭐 해보죠. 그냥 뭐 상당히 쉬운데. 자, A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A를 보면은 A가 2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부분 있죠. 그러니까 아래다 그리면 이 부분이 하나 있죠. 그리고 이 부분이 하나가 있죠. 이 각각의 원소의 개수를 그냥 A랑 B라고 하죠. 여기서 그냥 원소의 개수를 A랑 B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A의 원소의 개수는 뭐예요? A 더하기 B죠. B를 볼까요? B는 2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 얘는 B를 몇 개수가. 그럼 얘의 개수를 C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B라는 집합 봤을 때 원소의 개수는 B랑 C를 더한 거겠죠.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뭐예요? B네. 합집합은 뭐야? 원소의 개수는 뭐예요? 여기가 C라며. 그럼 A, B, C를 다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짜리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하면 뭐가 된다? B가 2번 더해지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 겹쳐지는 B를 한 번 제거를 해주면 무엇이 나온다?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나오지. 뭐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얘는 지금 벤 다이어그램 2개짜리 그린 거죠. 집합 2개짜리 그려서 이렇게 나타나져 있고 얘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얘는 나중에 경우의 수를 구할 때 또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자. 얘의 역할이 뭐예요? 겹쳐지는 부분을 제거해준다. 마이너스를 통해서 겹쳐지는 부분을 제거해준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래부터 위로 가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자, 합집합이죠.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어떻게 구한다? 하나짜리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더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자? 2개를 교집합하는 원소의 개수를 한번 마이너스 해주자라는 소리예요. 얘는 사실 뭐 3개짜리, 4개짜리에도 연속적으로 적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지금 2개짜리만 해보시고 여러분 시간이 남으면 무엇을 해본다? 여기까지는 해봐야 됩니다. A, B, C. 집합 3개가 나와 있을 때 표준적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방식인데요. 이때는 무엇을 구해보고 싶어요? 이런 걸 구해보고 싶지 않나? 얘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보고 싶지 않니? 얘는 어떻게 구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아래 보시면은 특히 A와 B가 서로소이면 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서로소이면? 뭔 소리지? 자, 실제 벤 다이어그램 2개짜리 그렸을 때 이렇게 그려진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자, 원소의 개수는 무엇이 나온다? 여기 나오죠. 얘를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라지죠. 그래서 A랑 B가 서로소일 때 겹쳐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을 때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면 된다? 이 경우의 수를 이 전체 집합 원소의 개수를 그냥 각각을 더해서 구하면 된다. 왜? 얘가 0으로서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설명하면은 저 A와 B가 서로소인 경우가 있죠. 그게 나중에 경우의 수 단원에서 배울 합의 법칙의 근본이 되는 그런 이론입니다. 문제 3번. 그냥 공식을 대입하면 되죠. 넘어가겠습니다. 아,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 무엇을 배웠느냐? 복습을 하죠. 집합의 원소의 개수에 대한 기호를 배웠죠. 네. 공집합 배웠고요. 포함관계, 집합의 포함관계를 배웠고요.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사용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진 부분집합 용어를 배웠고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거.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거 다음 시간에 좀 더 해야겠다. 좀 더 뭐 포함하고 안 포함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더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그거부터 하자고 하고요. 자, 합집합과 교집합. 네, 기본적으로는 집합을 사용해서 새로운 집합을 만드는 방법 두 가지를 배운 겁니다. 두 가지. 그리고 네 가지 집합. 기본적으로 집합 두 개가 있을 때 합집합도 만들 수도 있고 교집합도 만들 수 있으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집합이 네 개죠. 그 네 개의 집합의 원소의 개수 사이의 관계, 어떤 등호가 성립하는 관계에 대해서 배웠고요. 그 위쪽에 서로소, 겹쳐지는 부분이 하나도 없을 때 서로소라고 한다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지금은 사실 여러분들 진짜 무슨 비문학 독해하는 그런 시간이요. 딱히 수학적으로 뭘 배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집합이죠. 집합 한 1000문제 정도 풀어보면 되거든. 1000문제 정도 풀어보면은 뭐 집합과 명제는 뭐 집합 500, 명제 500, 한 1000문제 되죠. 그 정도 학습을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을 남기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해보면서 의자를 앞으로 좀 해주시면서